그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투정도 많이 부리고 제가 되게 못되게 굴었던 게 있었어요. 어머님께. 어머니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난 절대로 엄마가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저런 엄마는 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게 좀 있었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4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8시간 피아노를 안 치시면 방문을 안 열어주셔갖고 아니 엄청 시키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피아노를.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삶을 몰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악가가 되고 싶은데 여러 이유든 뭐 전쟁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첫 딸이 태어났으니까 모든 거를 딸한테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노력. 아, 그 어머니께서도 성악가 꿈이셨어요? 네, 그분이 꿈이셔서 제가 성악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막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보면은 뒤에서 이제 어머니들의 이 힘이 확실히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갖고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피아노 치고 나면 가야금 해야 되고 가야금 끝나면 그림 학교도 해야 하고 뭔가를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그 없었던 와중에. 와. 뭔가를 너무 많이 시키셨어요. 그 없었던 와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본인은 옷 한 벌을 안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초등학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너무 그게 창피한 거야. 어머니가 오시는 자체가. 그때는 되게 어머니가 창피하고 좀 다른 엄마처럼 화장도 하고 예쁘게 좀 하고 오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우리 집이 잘 못 살고 막 이러는 걸 너무 보이는 것 같고 자존심이 되게 강해서 뭐 오지 말라고 좀 마음도 많이 아팠고 자신의 꿈을 못 이루었다는 데 대한 약간 슬픔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되게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서 저한테도 너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 한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라. 어차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자유로운 아티스트. 너의 꿈을 이루어서 세계를 돌면서 노래를 해야 한다. 뭐. 아, 어머니가 그렇게 네, 말씀. 항상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저를 대할 때 딸이라고 안 대해주셨어요. 하나의 아티스트?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그 조금 왜 저런 말을 하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나. 어머니. 그러니까 서운했을 수도 좀 있겠다. 서운했고 나는 최소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왜 후회를 하며 살까?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퀘스처닝이 계속 있었는데 유학을 가서 어머니하고 딱 떨어져서 어머니의 편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분의 그런 마음 아픔 뭐 그럼 나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이제 어머니를 서서히 용서하게 됐고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고 이해하게 됐고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죠. 5년이라는 세월이. 혹시 그럼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팬데믹 때문에 제가 마지막을 같이 못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사실은 어머니가 치매가 이제 오셔서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시기 전까지는 이제 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던 간에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노래를 해드렸거든요. 와. 엄마 목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시고 제가 누군지 모르시고 이제 이렇게 되신 거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매일 연습하거든요, 전화로. 엄마 딸 이름이 뭐야? 응? 내 이름이 뭐야? 뭐 내 이름. 올라놓은지 나는 모른다 너.
내 이름 알잖아. 내 이름 조수미. 조수미. 내 이름. 저가 누군지 모르시고 이제 이렇게 되신 거죠. 어머나. 그래갖고 작년 5월달에 제가 잠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문도 힘들고 그랬는데 잠깐 동안에 밖에서 창문에서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못 알아보시죠. 그래서 어머니를 딱 그때 보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그때 인사를 딱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예, 어머니를 본 게 마지막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제가 다시 유럽에 갔는데 아니나 달라 이제 8월 초가 됐을 때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막 이런 말 들어서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이제 막 했는데 그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 PCR이라고 네. 코로나 검사 생각나시죠?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격리 해제라는 거를 받으려면은 또 그게 또 뭐 일주일 막 이렇게 맞아요. 그래갖고 결국엔 제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황상 또 어머니도 못 보내드리고 그래서 참 그렇죠. 근데 제가 작년 5월달에 어머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머더라고 어머니를 위한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앨범 머더라는 앨범도 나왔고 근데 그것도 참 운명적인 게 내가 왜 그때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열었을까. 그것도 참 제가 참 신기해. 내가 왜 하필 어머니에 대한 노래로만 묶어서 콘서트를 했을까. 오신 분들에게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시지만 이 노래는 저희 어머니께 바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드렸다는 게 그래도 조금은 왜냐하면은 또 아버님도 이제 제가 뭐 한국에서 장례식이 있었던 날 저는 파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고 장례식도 못 가셨어요? 못 갔어요.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셔서 어머니가요? Il nous a quittés et pour toujours aujourd'hui. Et ce matin, c'était un funérail en Corée et je jamais oubliera. Et je voudrais dédier ce concert à lui. Aussi, je voudrais chanter Ave Maria de Schubert pour lui. Merci. 그 당시 그 관중들이 저희가 아버님이 돌아간 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얘기하고 앵콜곡으로 큐시트에도 없던 곡을 하게 그렇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운명적인 것 같고. 저게 무슨 마음일까 진짜.
근데 그때 눈물을 참으면서 노래를 했던 게 참 나도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했나. 막 울으면 막 울컥울컥 나오는데 우리 또 노래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아유, 울음이 나오면 노래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목이 메인다고 하잖아요. 목이 메이잖아요. 목이 메이는데 2시간 동안 몸 안 메이고 잘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딱 저 노래를 했는데 저게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서 우연치 않게도 To my father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영상에 간 거예요. 뮤지트에도 없던 곡을 하게 그렇지. 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운명적인 것 같고. 딱 공연 끝나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건 이제 아버님께 이걸 바친다 이제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까 그 아버지 장례식 때 어머니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던 건 혹시 뭐 공연에 지장을 줄까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이제 아버님의 죽음보다도 제가 관객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엄마 입장인데 내 남편이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내 딸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어머니 항상 그랬거든요. 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저의 꿈이고 또 그래서 너무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니까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그래도 못다운 이룬 꿈을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도 꿈을 이루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꿈을 이루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의 챔피언이다. 이런 느낌으로 챔피언을 한번 노래를 하면서 아니, 그 노래를 부른다고요? 네. 우와, 저희 그 사모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네. 음역대가 매출을 생기지 않을까요?